자, 이번 차시는 우리 슬세 75페이지에 주식 양도의 소득 구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볼 텐데요. 계속 이제 어떤 주머니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 계속 보고 계시네요.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소득세는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판단에서 애매한 부분 존재하고 그랬던 어떤 내용인데, 회사에서 이제 주주 보고 주식 갖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주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대가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주주가,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아간 이 금원이, 이 받은 돈이 이게 뭐에 대한 대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공부할 때는 이제 감자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주식을 내놓고 그리고 대가를 받아갈 때 이 감자 대가를 받아갔다면 이게 의제 배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일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회사에다 주식을 팔았다라고 보는 양도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회사가 이제 감자하는 절차를 잘 취하고요. 주총에서 감자 결의하고 감자 대가 얼마나 주겠다고 결의하고, 그리고 바로 주주한테 그 계획대로 감자 결의한 내용대로 주식을 받아다가 주식을 찢어버리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줬다면, 그럼 이거는 감자에 대한 의제 배당이다라고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다가 주주가 감자의 어떤 결의를 통해서 쭉 이어진 게 아니라면 회사의 주식을 팔고 떠난 게 되는 겁니다. 팔았다면 양도세 과세가 되는 거지. 그 양도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의제 배당의 배당 소득으로 볼 거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뭐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거지,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감자 절차 일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사례를 판단, 사실관계 판단해 보는 거지, 이게 명확하게 딱 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판례의 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 제기는 말씀드린 대로고요. 판례에서는 이거를 의제 배당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거냐는 그 매매의 경위나 목적,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또는 대금 결제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거래 경과 등, 요건 뭐 앞에 쓰기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판단해 보건대 이거는 의제 배당이다, 이건 양도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나거든요. 요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래서 이걸 따라 판단해 봤더니 이게 감자다 이거죠. 감자 절차라고 한다면 이때는 의제 배당이다가 되는 거고, 이게 단순한 주식의 매매다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산 거지, 그냥. 그러면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판 거지, 양도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 다툼이 되게 많았겠네요. 그럼 이거 중에 이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서로 다툴 때 주로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과거부터 우리 소득세 쪽으로 와서 개인이 이랬을 때 의제 배당과 양도, 이게 금액이 클까 작을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거액일 거예요. 거액으로 가게 되면 이때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것이 세부담이 이게 큽니다. 양도소득은 세부담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과세관청은 주로 의제 배당이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입장 양도소득세가 더 낮으니까 이걸로 갈게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세율이 20% 등등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의제 배당은 금액이 크면 기본 세율 적용받다 보니까 6%부터 45%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거액일 때는 얘가 세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얹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상법이라는 게 어떻게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전 옛날인데요. 상법이 어떤 개정되는 시점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로 과세관청이 이겼어. 회사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 감자 등의 목적 아니면은 안 된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다가 감자 목적이다, 이 감자 목적. 이게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것들이 빈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취득에 제한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목적 외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게 맞았다, 의제 배당이 주로 양도소득 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반반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법의 어떤 개정 때문에, 개정 이슈가 있어서 이제 감자 목적 외에도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양도로 가는 경우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 다음에 왜 다퉜을까? 당연히 과세 문제가 달라지니까. 과세 문제는 필원 종부 수 맞죠? 여기는 뭐 대결 중이라 써놨는데 필원 종부 이거 하시면 되죠. 의제 배당이면 필요경비가 배당이니까 없다. 양도소득이면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겠죠.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이니까.
원청인수는 의제배당은 해야 하네요. 의제배당 하죠. 14%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안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사업과 양도는 안 하잖아. 원청인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의제배당 당연히 조건부 종합과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양도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가 안 되고요. 양도는 퇴직과 더불어서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부계부는 당연히 이입의 근현태 안 한다고 돼 있고요. 사기 양출합니다. 양도소득도 여기 필요경비가 인정된 소득이니까 부계부가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는 소득은 당연히 부계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즉 필요경비를 입증해서 빼는 소득만, 입증해서 필요경비를 빼는 소득만 부계부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지으면 되고, 대결 중은 둘 다 아니네요. 사업소득이 없잖아. 사업소득자들만 대결 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놈에 대한 수입 시기는요, 의제배당으로 볼 때는요, 이게 감자 의제배당은 자본감소 결일 외웠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대금청산일과 등기 접수 중에 빠른 날 등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특정 주식 A 타입이 있고 막 등등 그러면 50% 이상을 팔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양도한 날로 돼 있는 거 하나 얹어서 그냥 해놨네요. 그래서 뭐 수입 시기는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정도. 특정 주식까지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판례 하나가 있는데 판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제 감자 의제배당은 감자 의제배당 얘기, 감자 의제배당.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이게 감자 의제배당으로 볼 건지 아니면 양도소로 볼 건지, 이 주머니 구분 되게 중요하다. 세부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이 필원종부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연결 짓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판례 내용은 추가로 이제 도구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야. 어떤 내용이었냐? 자, 내가 주주인데요. 주주인데 회사에다가 출자했습니다. 처음에 출자를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발초가 3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건 8억이야, 8억. 그래서 5억 자본금, 그 다음에 3억은 주발초, 액면 초과 발행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그럼 8억이네, 8억 출자한 게. 그럼 나 혼자 100% 출자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8억 출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심히 돈 벌여서 2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억 벌었으니까 이제 얼마 됐습니까? 자본이 10억 됐죠. 이익여금 증가해서 5억, 자본잉여금 3억, 이익여금 2억 이렇게 된 상태야. 그래서 10억이 된 상태에서 내가 감자한다고 가서 감자 대가를 받았는데 다 100% 감자했다고 쳐봐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 만약에 15억을 받은 거야. 15억을 대가로서. 그러면 이때 이 내가 얼마에 샀죠? 처음에 8억에 샀지. 그죠? 5억에다가 주발초 3억, 8억을 출자한 다음에 15억 받아간 거는 7억을 받아갔네. 7억을 더 벌었는데 7억을.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게 회사가 이익이 발생해서 나한테 준 건 2억이더라. 회사가 5억, 그 다음에 주발초 3억, 이익여금 2억. 2억 부분은 이게 회사가 번 거 갖고 주는 거다. 이게 배당처럼 취급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15억이라는 얘기는 5억만큼, 그거는 주식의 매매 차이가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의제배당이라고 부르는 거 안에 감자 의제배당이라는 거 안에, 감자 의제배당은 다시 보세요. 이런 논란이 왜 있었겠어요? 여기 의제배당 배당으로 보면 세부담이 크다고요. 양도로 보면 세부담이 낮다고요. 과거에.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낮다. 낮으니까 이걸로 보내보고 싶은 거야. 해서 의제배당으로 아까 얼마? 8억이라고 하니까 그죠? 7억인가요? 7억. 자, 처음에 내가 얼마 투자? 7억. 8억 출자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번 게 2억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15억의 대가를 받아갔다면, 그죠? 그러면 전체 이제 번 건 얼마예요? 8억 출자하고 10억 받았으니까 7억이지, 7억. 이 7억이란 금액을 다 의제배당을 보겠다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이 안에 5억만큼 일로 보내주세요. 5억만큼. 2억만큼만 번 거 갖고 준 거고요. 5억은 매매 차이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주장해 본 거예요. 했더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 말이 일리가 있긴 한데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잉여금 등의 사내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사내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이익과 무관하게 기간 중 가치 증가분. 지금 말씀드린 사례, 안 좋고 그냥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8억 출자 그리고 이익 난 게 2억이야. 여기에 유보된 이익이 2억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 2억과 무관한 주식 보유 기간 중에 가치 증가분이 5억이죠. 15억 받았으니까 5억. 얘가 2억이고 얘가 5억이에요. 이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 소득으로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의제 배당 소득의 입법 취지라든가 등등의 효율성에 비춰본다면 그냥 헌법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 안에도 포함된 게 있지만 어쨌든 의제 배당으로 다 포함 과세하는구나 결론 알고, 그죠? 그 다툼의 근원은 배당으로 볼 거냐 양도로 볼 거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까
다투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다투는 결과 어쨌든 왜 다투느냐 과세 문제가 다르다. 요것도 쓸 수 있게 대비해 놓으시고 하나의 테마로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감자 관련된 내용과 양도랑 같이 맞물리는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자 요 차시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